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김정은 큰일 났다 라는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김정은이 벌금 5,6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뭐 벌금 내든지 죽든지 이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바로 법원 재판장 내용인데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수석 판사인 베릴 A. 하월 판사는 바로 오토 원비어 사건에 대해서 원비어 부모님이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을 상대로 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사예요. 거기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 바로 이겁니다. 북한 여행 가기 전에 원비어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청년이었다. 북한은 야만적인 방식으로 원비어를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허위 판결문으로 미국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했다. 이로 인해 원비어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눈과 귀가 멀고 뇌사 상태가 됐다. 고문, 억류, 재판 외에 살해 및 유가족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유죄로 인정되며 북한은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 4억 5천만 달러, 치료비 5,100만 달러를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 그 손해배상금 4억 5천만 달러와 치료비 5,100만 달러를 합해보니까 달러로는 5억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5,600억 원입니다. 이것을 북한 정부 그리고 북한 정부의 최고 수장이 김정은이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내린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이것을 이제 물어내야 됩니다. 그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뭐 항소를 하든지 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근데 북한이 항소할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 법정에 김정은이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오토 원비어 사건이 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의 대학생 오토 프레드릭 원비어 군이 호텔에 비치된 체제 선전물, 벽에 있는 그 체제 선전물을 뗐어요. 그 체제 선전물을 절취한 혐의로 체포됐고 공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북한은 CIA 외곽단체 젯 소사이어티의 사주를 받아서 체제 비판을 목적으로 훔친 것이다 라며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고 북한은 원비어 군이 복역 중 고문으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지자 급히 송환했고 이내 사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원비어 사건인데요. 그 원비어 부모님이 소송을 제기했고 그 첫 번째 공판이 바로 얼마 전 12월 19일 날 공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이 관련한 동영상을 올렸었죠. 그렇게 해서 그 공판의 첫 번째 이제 그 판결이 나왔는데 뭐 김정은이 항소를 한다면 또 계속 이제 이 판결이 진행되겠지만 항소를 안 하면 이게 그냥 확정 판결로 될 것 같습니다. 프레드릭 원비어 즉 그 아버지인 이 원비어 씨는 처음에는 뭐 어머니와 함께 아주 낙담해서 살고 있다가 이렇게 낙담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지친 채로 살아 있는 것은 북한 그들이 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은 이렇습니다. 고소인은 프레드릭 원비어, 피고소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이죠. 고소 취지는 북한은 아들 오토 원비어 사망 책임을 지고 11억 달러를 배상하라, 11억 달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 5억 100만 달러를 손해배상하라라는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이죠. 자, 그런데 김정은은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렇죠. 어쩔 건데, 나를 어쩔 건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5억 100만 달러 즉 5,600억 원을 내려고 하면은 김정은이 직접 내든지 능동적으로 내든지 낼 수 없으면 미국에 있는 북한 재산을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뭐 북한 대사관도 없고, 대사관 있으면 대사관이라도 압류 그건 안 되나요? 여하튼 뭐 할 텐데 북한 기업이 미국에 진출해 있는 것도 없고, 북한 정부에 뭐 어떠한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미 정부가, 법원이 그것을 압류해서 원비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내지 않으면 이 5,600억 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상징적인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상징적인 금액이 김정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족쇄가 될 겁니다. 왜냐?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한다든지 종전선언을 한다든지 하게 되려면, 지금 김정은이 미국과 종전선언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교 수립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5,600억 원 내야 됩니다. 항소도 안 했죠. 5,600억 원 내야 됩니다. 그거 내기 전에는 미국과 국교 정상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엄청난 데미지를 지금 김정은은 받고 있는데, 뭐 이렇게 웃고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런 상태로 김정은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에게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일단 핵 개발하는 꼬리표, 그 다음에 인권 탄압하고 있죠. 뭐 15만 명 이상을 수용소에다 가둬놓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원비어도 그렇게 해서 죽었죠. 그리고 테러 지원국입니다. 테러 지원국을 이제 지정했던 것을 뭐 여러 가지 외교 차원에서 뭐 해제도 하고 막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테러 지원국의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에 지금도 북한의 무기가 한국의 은행, 그리고 한국인의 이름으로 된 유령회사가 개입이 된 상태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가 중동과 아프리카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다 테러 단체로 들어가는 것이죠. 테러 지원국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인을 살해했습니다. 미국인은 미국인을 살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불사해버리죠. 그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을 위해서 마지막 제안을 지금 거의 던진 상태입니다. 이거 안 받으면 끝이다. 그런 상태예요. 왜? 이거 안 받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토 원비어의 사망으로 인해서 미국인을 살해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왜? 판사가 고문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냥 여러 사람이 원비어는 고문으로 죽었을 거야. 이빨도 비틀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전기 고문의 흔적도 있고 그래서 고문으로 죽었을 거야 라는 것하고, 판사가 삼권분립의 세계에서 판사가 이거는 그렇다, 고문으로 죽었다라고 방금 아까 판결 문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판결을 뒤엎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김정은과 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5,600억 원을 해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김정은에게. 5,600억 원 어떡할래? 이거 안 하면 우리 안 된다. 왜? 우리 미국은 그런 나라다. 너희들은 그런 나라가 아니지만 우리 미국은 그런 나라다.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은 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자, 한국도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우리 북조선도 미국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했는데, 같이 외교 관계를 수립했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해 있냐. 우리도 당신네들하고 정당한 수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미군 빼라. 주한미군 철수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지금 미국하고 외교관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한미군 철수 이런 데가 막 달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 원비어 사건으로 인해서 5,600억 원의 김정은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 5,600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이? 통치자금도 지금 다 말라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김정은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제는 좋은 어떤 협상으로 해결되기는 걸러간다. 이 5,600억 원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분이 바로 세라 허커비 샌더슨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죠.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비어 사망으로 인한 미국인의 상실감,
고통을 알고 있으며 가족의 고통도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심정을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고통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미국 국민들의 상실감, 고통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제 미국 대통령의 의무예요. 그리고 그 의무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고 함부로 김정은하고 협상에 나설 수가 없게 돼 버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원비어 부모님의 이 대리인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리처드 컬린이라는 사람인데 전 펜스 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에요. 자, 백악관에서는 원비어 가족의 고통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원비어 가족의 소송 대리인은 이 변호사가 원비어 가족의 변호사가 누구냐? 바로 펜스 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즉 백악관에서 뒤로 밀어줄 수 있는 것이죠. 뭐 확정은 할 수 없지만 왜 하필 펜스 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원비어 부모님의 변호사를 맡았을까요? 그건 펜스 부통령이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을 했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과거에 이제 서부 개척 시대 또 독립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이제 쟁취를 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메리칸 패트리어티즘 즉 미국인의 어떤 그 미국적 애국심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이 공격을 당한 것을 이 여자들도 총을 들고 지켰던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내 가족이 죽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이 죽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을 잘못 죽이면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한미군 중에서도 지금 의정부 북쪽에 과거에는 인계철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두천, 의정부 이런 곳에 미군들이 있었죠. 미군들이 죽으면 자동 개입되니까 지금은 이제 평택으로 다 옮기고 앞으로는 화력여단 하나만 남는데 그것도 지금 뭐 뒤로 빼라 지금 뭐 이러고 있는데 미국은 일단 그 화력여단 하나를 서울 북쪽에 남기고 싶어 해요. 왜? 그래서 미국의 포병들이 폭격을 받아서 미국 군인이 몇 명이라도 사망을 하게 되면 전사를 하게 되면 미국 미군이 즉각 자동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안전장치거든요. 그렇게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포병을 또 함부로 공격을 할 수 없겠죠. 그럼 그 포병들은 북한을 또 마음대로 또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억제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화력여단 하나를 지금 이제 의정부 북쪽에 남겨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미국 국민들은 미국인이 가혹하게 저렇게 죽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이제 미국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그 분노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런데 그 벌금이 무려 5,600억 원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김정은과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겠죠. 내가 뭐 내라고 하겠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미국 국민들은 김정은과 북한과 만약에 미 정권이 수교를 하려든지 뭘 하려든지 하면은 이거 어쩔 거냐, 이거 받아와라 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미국과 이제 좋은 어떤 협상으로서 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으로서 김정은과 이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하기는 좀 힘들어졌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5,600억의 원비어 손해배상 판결문 액수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압적으로 말려서 레짐 체인지를 시켜버리든지 아니면은 말려서 레짐 체인지를 시키려고 하는데 북한이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 정말로 군사력으로 제거를 시켜버리든지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오토 원비어 이 군의 젊은 나이에 정말 사망을 하게 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정은과 북한은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민족과 우리 한반도의 안녕과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그러한 어떤 지금 현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상태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원비어 군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이 5,600억 원 부디 그 북한으로부터 받아내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